지난 증시를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중소형주도 나쁘지 않았고요. 물량이 증시에 꽉 차서 이 종목 저 종목 다 가는 증시가 있는데 지금은 A라는 종목이 상승했다면 어느 정도 수익화해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B라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순환매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 테슬라의 하락인데요. 제가 오래 주식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기반으로 테슬라 이야기는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트럼프가 연준 공사 현장에 갔었죠. 굳이 갈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파월을 해고시킬 뭔가 없을까 해서 갔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대놓고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하려고 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인하해도 소비와 경기 반응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제학자들이 많거든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을 매우 밀접하게 연동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데요. 미국으로 수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오르나 보자의 시기였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도 이야기를 했죠. 동전을 던져서 금리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나가르드는 금리 결정을 위해 아주 열심히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신 분 계신가요? 은행의 이자만 올라갔지 피부로 느끼는 물가 하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표로는 내려간다고 하니까 내려가나 보다 하지 느끼진 못했던 것 같고요.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멈춘 느낌이라고 할까요? 경제학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이자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을 거고요. 지금의 이자율에서 더 오르는 건 상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주거비가 오른다고들 하죠. 오르는 이유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데요. 경제학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참 세상이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은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미국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니까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 크게 오르고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는 상승과 하락이 있으면서 옆으로 가는 건데요. 조금의 주거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주거비는 상승해서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이라면 집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주거비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죠.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려도 올라간 물건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지금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금리 조절 키는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관세 정책, 감세 정책, 트럼프가 하는 많은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요? 심리적인 부분이 크니까요. 8월에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요. 큰 채권 발행도 앞두고 있고요. 트럼프는 연준의 독립성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신뢰 부족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죠.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달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하는 건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채권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것이지 무조건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도 미국의 정치적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시 피치가 말했다고 무조건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거든요.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주식이나 채권 쪽은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만 좋다고 하면 높은 금리라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적응을 하는 시간 동안은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트럼프는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를 원하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달러의 약세는 유동성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증시의 상승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감세 정책도 유동성 공급에 영향을 주고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해도 수요만 따라와 준다면 적응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을 푸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나에게 주어진 돈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소비를 줄이지 않게 되거든요. 폭락한다는 말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무만 보시지 마시고 숲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증시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안 좋은 증시가 펼쳐진다고 하면 그게 기회일지 아닐지는 결국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린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을 예측하기보단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지수로 추세를 확인하면서 가는 건데요. 지수가 하락 추세에 들어서면 기업의 악재나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증시판이거든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좋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음에도 갈 놈은 간다는 식의 증시가 나오면서 지수는 사상체육가를 돌파를 했고요.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가 6100 구간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다 확인하고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수가 지금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면 51선이 올라와서 6100, 6150 구간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거든요. 51선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첫 번째 부분이니까요. 6100, 6150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80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까지 크게 문제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았던 기업이라서요. 실적이 잘 나올 거란 기대감이겠죠. 기준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160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영상들에서 330, 300만 보시면 된다고 기준을 드렸었죠. 우리는 300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는 부분, 그리고 테마주였다는 부분. 테마주였던 종목은 테마주라는 껍질이 벗겨지면 이상하게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태양광주 주가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테슬라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면 증시 자체가 안 좋을 때 악재들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고요. 하락의 폭도 평소보다 클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불안함을 주기 때문에 하락하면 물량 조절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양을 더 늘려서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걱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부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증시의 원리를 아시고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XL 24달러 50센트 지켜주면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는 자리라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추세 전환은 지금으로서는 22달러로 기준 세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라, 곧 실적이 있습니다. 15달러를 추세 전환 기준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16달러, 투자 심리가 유지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유지가 돼야 실적이 좋을 때 멀리 뜰 수 있는 심리가 작용되니까요. S벳 19달러짜리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깨지면 14달러 50센트까지 열릴 수 있겠습니다. 니게티 상승 추세에 있고요. 14달러 70센트 구간 지켜주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됩니다. 요즘 같은 중소형주의 매수 심리가 유지되면서 실적이 잘 나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중소형주의 매수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좋은 실적도 주가 상승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클로나 SMR이나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어떠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지금으로는 같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SMR 매수를 했고요. 증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80, 90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클로도 문제가 있지 않다면 100달러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가겠지 하는 부분입니다. 메타에서 맨하튼만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원자력 에너지를 언급을 했었죠. AI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였고요. 지금은 원자력 쪽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멤버십에서는 미리 준비해 놓았고 멀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글. 지난 영상에서 140, 165 매수 매물대 아주 좋았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하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도 노 저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멤버십에서는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192 구간 지켜주는 게 좋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95 위로 상승해주고 머물러줘야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120K 저항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122K까지 올라줘야 합니다. 아래로는 118K 보시고 아래에서 머무르면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으니까요. 상황이 오면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지난 영상에서 380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횡보가 길어지면 조금의 추가적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상해 놓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전환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집중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계좌를 불려가실 분들은 멤버십에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비 17달러 구간 기준 잡아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지켜줬고요. 여전히 17 구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폭락한다는 말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증시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안 좋은 증시가 펼쳐진다고 하면 그게 기회일지 아닐지는 결국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린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을 예측하기보단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